안녕하세요. 통통인천의 최은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방관 고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최근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많은 스타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통통인천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소방과 안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 시민분들을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인천 소방본부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지만 최근 소방관들의 고충이 시민들에게 재조명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 소방본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곳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소방본부는 300만 인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정문호 소방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시민 기자단이 직접 인천 시민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시시콜콜 시간 함께합니다. 예, 인천 시민 기자가 직접 인천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진짜 시민들의 목소리를 영상으로 담아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김용욱, 김정혜 시민 기자께서 나섰습니다. 인천 시민분들은 과연 인천 소방본부에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실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인천에는 바닷가도 많고 해수욕장도 많잖아요. 네,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텐데 그 비 오는 폭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인천이 3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또는 방제시설들이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나 대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다가 어떤 발생하는 인명 피해도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여름철의 안전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오늘은 김용욱 또 김정희 시민 기자께서 나섰는데요. 굉장히 더운 무더위가 심한 여름이죠. 특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인천 소식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인천 시민분들께서 폭우에 대한 대비 또 여름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비를 여쭤보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해야겠지요. 인천이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인천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소방 인력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예, 우선 경제 자유 구역인 송도 국제도시에는 예.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인천시에는 현재 11만 명인 송도 거주 인구가 2025년에는 23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하는 소방 수요에 적시에 충족시키고자 현재 1개 안전센터로 관리해오던 송도 지역에 총 사업비 146억을 들여 송도 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공정률 45%로 올해 무료 없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말이면 송도 지역의 안전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 소방서뿐만 아니라 2019년까지 거주 인원이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 단지인 서창 2지구에도 예산 37억을 투입하여 119 안전센터를 신설합니다.
현재 신규 청사 부지 매입을 마쳤고 예.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청사 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멀리 강화 지역에도 산악구조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화 화두면 일대에 위치한 만이산은 연평균 52만 명이 찾는 강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강화 지역에는 만이산 외에도 높이가 400m가 넘는 산이 5개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만이산은 강화읍 중심에 위치한 구조대와 22km나 떨어져 있어 산악사고 발생 시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네. 예정대로 내년 말 만이산 산악구조대가 신설되면 구조 구급 인력을 함께 배치시켜 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구 증가에 맞는 소방 인력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하나 있지요.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 119 구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정체된 도로의 차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큰 감동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만 잘하면 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소방 차량이 많은 도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비한 어떤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네,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겠지만 화재 역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소방본부에서는 최초 신고를 받는 상황실 접수 단계부터 현장 도착까지를 세분화해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출동 지령 시스템 도입으로 접수 시간을 단축했으며 보다 빠른 출동을 위해 청사 구조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단축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호 제어 시스템은 소방관서 앞에 별도의 신호등을 설치해서 예. 평소에는 기존 신호 체계에 따라 운영되다가 화재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양방향 신호를 제어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실제 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전후를 비교 분석해 보면 소방차가 주도로 진입하는 시간이 약 13초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출동 시간 단축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남동소방서 한 곳뿐인 신호 제어 시스템을 예산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8월 말까지 나머지 8개 소방서로 확충할 계획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화재뿐만이 아니라 심정지 환자 같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총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무려 13초를 단축할 수 있는 신호 제어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긴박한 순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문호 인천 소방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인천 시민분들은 정말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제가 현장으로 직접 나가봤거든요. 어떤 궁금증들이 또 있으신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했던 그ren펠 타워 화재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4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정말 안타까운 대형 화재였습니다. 또 그렇게 참혹한 화재가 선진국인 영국, 그것도 영국 수도인 런던의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 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레포구 불났으니까 이 기회에 또 길도 좀 정리 좀 하고 또 화재 나면은 이제 사고 없이 잘 진화할 수 있도록 또 정비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방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 많고 이번에 이제 인원도 많이 모지라 그래서 대통령이 또 뭐 이렇게 인원도 추가한다고 이렇게 증원시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좀 증원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고생하지 않게 또 혼자 많이 하니까 아파도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서 증원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의 소방시설과 소방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다 안전한 인천, 화재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인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인천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특히나 화재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도 높으셨고 궁금한 점도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또 그 궁금증을 풀어가야겠지요. 최근에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인천에는요, 정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길 걸으면서 저런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예방책을 갖고 계실까요? 네. 개발이 한창인 송도나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영종지구에 고층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면서 예. 인천 지역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6월 말 현재 347동에 이르고 그중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도 20개 동이 있어 예.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은 지 40년이 지나 스프링클러도 없는 영국의 아파트와는 달리 인천 지역 고층 건축물 대부분은 최근에 건축된 터라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 예. 2011년부터 30층 이상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 단계에서 민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대형 화재에 대비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3차원 화재 피난 시뮬레이션을 시연을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 단계부터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을 해당 건물에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완공 이후에도 고층 전담 소방대와 함께 정기적인 소방 훈련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유관기관과 함께 30층 이상인 전 대상과 노후 아파트 372개소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고층 건물이 많은 송도나 청라 지역에 내년까지 70m 소방 고가사다리 2대를 추가 도입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도 평소에 비상 탈출구인 경량 칸막이나 생존 공간인 대피 공간의 위치를 알아두고 대피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입주민이 참여하는 소방 안전교육과 함께 세대별 화재 대피용 방송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노후 아파트들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이 검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해시태그 시간 함께합니다. 예, 해시태그 시간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결과들을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검색어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의 검색어는 바로 인천 소방입니다. 최근 1개월간의 기간으로 검색한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인천 소방으로 검색했을 때 뉴스를 통해서 검색된 단어들의 현황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소화기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에 재난본부장께서 전통시장에 말하는 소화기 2,000대를 설치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소화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좀 살펴볼까요? 펜션 주차장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아마 성모도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추락했는데 다행히도 가족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기사 때문에 검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안전사고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문득 안전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수학 여행이 없어진 고등학교, 중학교도 많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른들의 부주의가 아이들에게 이런 피해로 전해지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그중에서도 특히 안전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있으실까요? 네.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수학여행 중 소방공무원이 동행하는 119 안심수학여행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강화 지역으로 찾아오는 학생과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숙박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심수학여행 사업은 지난해 14개 학교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 동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33개 학교가 봄, 가을로 나누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참여 학교에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구조 구급대원이 동행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지난 4월 송림초등학교 수학여행 중 5학년 여학생이 고열과 함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동행한 구급대원이 휴대하고 있는 산소캔을 이용해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여 큰 탈 없이 여행을 마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심수학여행 사업 외에도 재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 2020년까지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재난 상황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준다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서 해주실 걸로 저희가 또 믿겠고요. 조금 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검색이 됐었는지 그 결과를 함께 또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안전관리라는 단어가 지금 제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데요. 앞서 VCR에서 시민분들도 참 걱정을 하셨었는데 여름철 안전사고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여쭤볼게요. 소방본부에서는 이달 1일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등 인천 지역 주요 해수욕장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15개 해수욕장에 497명을 투입하였으며 7월 초부터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8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학생, 지역 주민, 민간 예.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지역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학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119 이 수상 시민구조대는 어떤 활약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 시민수상구조대는 파도에 휩쓸린 익수자 구조뿐만 아니라 위험지역 출입 통제와 같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해변 순찰 업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안류나 국지성 폭우 같은 이상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경보 방송이나 이륙 통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지난해 우리 대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는 익수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물놀이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예. 안전요원의 지시나 경고방송에 절대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소방본부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에 맞게 인천 시민분들도 꼭 함께 동참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문호 소방본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거든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소방본부를 시민들께 좀 더 알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소방에 대한 격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도 높아진 안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온 시민이 염원하는 안전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앞으로도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 소규모 주택에서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라고 합니다. 소화기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택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60%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우리 집에 소화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소방서 원스톱 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광역시 정문호 소방본부장과 함께 해봤는데요. 통통 인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